KMO 문제를 저 핵심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빨리 감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한국수학올림피아드 10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통분을 먼저 한 다음에요. 이거를 통분을 하게 되면 2n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자, 통분하는 과정은 굳이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저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분모에 지금 저기 2n 더하기 1 부분 보이시죠? 저 부분을, 저 앞부분을 저렇게 썼는데요. 뒷부분이 2n 더하기 1의 배수니까 저 앞부분을, 자, 잠깐만요. 저기 보이시나요? 요 부분이 2n 더하기 1의 배수라, 여기 450, 요 부분만, 요 부분이죠. 제가 화살표로 가리키는 요 부분만, 정수가 되면은 정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5n 더하기 1에 대해서도 밝힐 건데요. 앞부분, 요 부분은 5n 더하기 1의 배수니까 요 뒷부분 있죠? 1870n 더하기 935가 되는데 저 부분만 5n 더하기 1의 배수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374 5를 나누게 되면 374가 되거든요. 그럼 남은 게 저 561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자, 그래서 2n 더하기 1이 저 450의 약수인 255가 가장 큰 잔수라 그랬으니까 계산해 보면은 11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112는 여기 5n 더하기 1에 그 561을 나누는 약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가 유클리드 호재법 얘기를 한 겁니다. 저렇게 쓰는 게요. 자, 저거는 5n 더하기 1을 가만히 냅두고 요 2n 더하기 1을 2배 해서 저렇게 쓰고요. 그래서 여기 n 빼기 1이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빼면. 그리고 2n 더하기 1은 가만히 냅두시고, 그래서 또 이제 큰수 2n 더하기 1을 n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이겁니다. 자, 요거는 왜 구했냐면 결국은 요 2n 더하기 1과 5n 더하기 1이 서로소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12가 되는 게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진짜 충분히 요게 충분 조건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n이 112가 되게 되면은 최대 공약수가 3이 돼요. 그러면은 이 둘의 최대 공약수가 3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3의 배수고 이것도 3의 배수고 여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이제 각각 3을 나누게 되면, 자, 이거는 3의 배수니까 9의 배수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9의 배수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2n 더하기 1이 225여서 여기가 9의 배수에서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A, B, C고요. 180, 1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EF 보이시죠? 3등분 선이고요. 저 아래쪽에 D는 아래쪽 변의 중점, BC의 중점이고요. 저기가 왜 무게중심인지 보이시죠? 중선의 2대1로 나누는 점이어서 저렇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저 AB의 중점 M 보이시죠? 그리고 B와 F를 이었고요. 저 M이라고 잡았고요. 저기는 X입니다. 자, 저 그림에서 저 두 각이 같은 이유는 조건에 보시면 CF하고 FD가 저렇게 같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두 개가 빗금친 게 합동인 거 보이시죠?
SAS 합동입니다. 빨간 각 옆에 각. 그렇게 되면 저 두 변의 길이가 따라서 같고요. 자, 마지막에 AEC하고 BFE가 합동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보십시오. BFE하고 AEC 역시 SAS 합동입니다. 그래서 XE는 요 XE는 이 삼각형에서도 X는 무게중심이어서 나누기 4만 하면 저렇게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은요. 제가 이거는 저기 짝수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되죠. 항상 언제나 파란 공은 하나니까.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고요. 첫 번째 점 보이시죠? 이거 두 번째로 제가 적고 있는 거는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저 노란색 공을 기준으로 저렇게 나눠 줄 수 있습니다. R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6부분으로, 저 P는 어차피 한 번에 해당하니까 빨간 공과 노란 공을 나눠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6부분. 그래야 B가 하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산하는 과정은 소리를 키워서 한번 소리 키워볼게요. 근데 요런 계산이 이 가로를 한번 치죠. 그러니까 어차피 요거까지 B까지 합쳐서 5개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여기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300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같은 것이 없죠. 더하기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RRRR 요게 겹치니까 2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죠? 요렇게 같죠? 200분의 1이 역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죠. 자, 그냥 이건 빨리 넘기겠습니다. 저 계산하는 거 있죠? 그 260까지고요. 세 번째 경우는 그냥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계산 실수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저 630까지인데 610까지라고 돼 있죠. 제가 나중에 이거는 계산을 수정해서 896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정답은 896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조금 제가 말이 길어져서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추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상태에서 제가 뭘 설명을 하려고 했냐면요. 전부 다 저기 두 번째 아라비아로 두 번째 있죠. 전부 다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원래 n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1로 n이 일단 짝수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짝수가 돼야 우변이 저 자연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중에서 마이너스 1로 변하는 게 있어 가지고 2분의 n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동그라미 친 1이 뭐냐면요. 그대로 플러스 1인 거를 얘기를 해요. 그 마이너스 1로 변한 거는 동그라미 안 쳤겠죠. 그래서 1번, 2번식을 더하게 되면은 그대로 1이 변하지 않는 1을 더하게 되면은 저기 2분의 3n이 되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1의 개수가 4분의 3n이라는 뜻이고요. 변한 1, 마이너스 1의 개수가 4분의 n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n은 다시 4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기서 그럼 4의 배수가 이제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x1, x2, x3, x4 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요. 조금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이 하나가 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예, 전부 다 1일 때도 불가능하고 마이너스 1이 하나일 때도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배치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또 두 개 또는 네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저런 식으로 잡았을 때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저렇게 적고 있는 게 요 네모칸을 쳤는데요. 사실은 여기 겉보기에는 두 개처럼 보이지만 여기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저렇게 묶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1, 1, 1, 1,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요. 그럼 조사를 해보는 거죠. n이 8a 더하기 4의 꼴일 때 과연 그게 가능한지 4분의 n을 왜 구했냐면 지금 마이너스 1의 개수 여기 보이시죠? 마이너스 1의 개수가 4분의 n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4분의 n이 홀수가 돼버리잖아요. 이 경우. 근데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부분이 1, 마이너스 1 변하는 부분입니다. 1, 마이너스 1에서 1 변하는 부분. 근데 기호성을 조사해보면 이게 짝수개가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알아채시길 바랍니다. 1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마이너스 1로 끝났으니까 지금 요게 지금 x1, x2, x3, x4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xn, x1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8의 배수가 되는 거는 어떠냐 했을 때 7개를 이렇게 붙여서 플러스 1 그리고 8번째를 마이너스 1로 하고요. 또 7개를 이렇게 붙여서 1 그리고 8번째는 또 마이너스 1 이런 식이라고 하면 전체 그 비율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부분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 1 주변에 오른쪽하고 왼쪽 요 부분 그래서 전체 4분의 1에 해당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8의 배수해서 252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인데요. 14번에서는 다 알다시피 제가 그 11의 7제곱을 진짜 저거 계산하라는 문제 아니거든요. 저거는 11제곱이 121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60을 k라고 뜬 다음에 그러면 그 k 5제곱분의 저 11의 7제곱을 k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저거 맞죠? 그래서 저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의 7제곱은 양변에 11을 곱했어요. 132k제곱 더하기 66k 더하기 1입니다. 근데 더하기 11이 되겠죠. 제가 여기서 계산 실수가 한번 나와서 계산 실수한 부분은 제가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는 계산 실수가 나온 부분입니다. 저거는 오답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기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고쳤고요. A는 1, B는 30 그대로고요. 여기가 C 값이 좀 달라져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계산을 하면 13이 됩니다. 아까 49 나온 거에서 12가 더해져서 6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기하 문제였습니다. 기하에서 저게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여드린다면 자, 보십시오. ABC였어요. 그리고 이게 저기가 접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D입니다. 그리고 저기 잠시만요. 저 그림을 확인하십시오. 저것도 접선입니다. 지금 긋고 있는 거요. 그리고 저 T가 양쪽에서 C에서 접선을 또 그었죠. 평행선을 그었어요. 저기를 F, 저기를 E라고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저기가 5가 되고요. 저 4가 잘못됐습니다. 이 4가 잘못됐고요. 처음에 제가 잘못 풀었어요. 그래서 저 두각의 크기가 접선이니까 같죠. 그 다음에 저건 설명이 필요하네요. 여기서는 좀 제가 소리를 켜고 그리고요. 그렇게 된다면요. 잠깐만요. 지금 자, 여기 빨간 각과 여기 빨간 각은 접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같은 거고요. 여기 빨간 각과 여기 각은 저평각으로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각이 빨간 각인 이유는 여기 각이 동의각으로 여기로 이동된 겁니다. 자, 그런 전후 사정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요것도 접선이고 요것도 접선이니까 요것도 O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다음에 알아야 되실 사실이 이 D라는 점에서 보면은 B, C, E까지 거리가 각각 5입니다. 그 얘기는 D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바로 BC, E가 이렇게 외접원을 그렸을 때 중심이 여기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그 뜻이 되겠죠. 바로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는 직각이 되고요. 그죠? 근데 왜 여기가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BC가 아니고요. 이 C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원본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여기가 4였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아까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그랬으니까 10의 제곱에서 16을 빼게 되면 8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F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84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한 방법은요. P에서 잘 보십시오. 어떤 세 성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시하는 게임을 하시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성을 잃지 않고 왜 이게 멈췄죠? 잠시만요. 에서 잘 보십시오. 어떤 세 성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시하는 게임을 하시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요.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꼭지점 한 번을 거쳐서 가든지 아니면 두 꼭지점을 거쳐서 가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거쳐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서도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바로 가는 경우, 또 바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 또 이 경우 속에 또 일반성을 잊지 않고요. 이 두 경우의 경로가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로 가든 일로 가든 경로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2라고 하고요. 둘 다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직접 노가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꼭지점에 도달을 했다면 바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로 거쳐서 여기로 가는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왔을 때 잘 보십니다. 이렇게, 자, 일반성을 잃지 않고 온 길이 이 길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뺑 둘러서 가는 경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로 왔을 때 먼저 여기로 온 경우에 대해서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이 경우는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로 온 경우에, 자, 색깔로 이제 제가 구분하겠습니다. 일로 가지 않고 어떤 여기서 다른 꼭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또 WLOG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두 개가 대칭이니까 저는 일로 오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일로 갔다가 일로 가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한번 이 두 꼭지점을 거친 이상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꼭지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로 해서 요로 가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을 거쳐서 요로 가는 경우 둘 다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든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이쪽 꼭지점에 있는 한 꼭지점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요로 해서 가든 아니면 요로 해서 가든. 그럼 여기서는요, 그냥 직접 세면 돼요. 자, 어떻게 세냐면 이 꼭지점에서 바로 이렇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로 해서 일로 가는 경우, 두 번 거쳐서 일로 가는 경우, 자, 두 가지가 추가되겠죠. 그리고 일로 해서 일로 가는 경우, 두 번 거쳐서 일로 가는 경우, 또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7의 대뿔이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삼각함수를 배웠다면 x를 삼각함수 얘기를 좀 빼버릴게요. 삼각함수로도 풀 수 있다는 건데, 자, 저런 거는 제가 하이라이트만 보여드릴게요. 합을 m이라 그러고 곱을 n이라 두면 조건을 저렇게 바꿀 수 있죠. m제곱 빼기 2n은 200이다. 그죠? 그래서 저기서 판별식은 저게 판별식이에요. d라고 썼죠. x 빼기 y제곱 있죠? 저거는 m제곱 빼기 4n, 저것만 양이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저렇게 썼죠. x, y를 두 건으로 하는 요거요.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만 조사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 m으로 요 관계식에 2n을, 그러니까 n을 소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풀게 되면은 저기다 저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주요 장면들을 보여드려야겠네요. 처음에는 제가 저거를 좀 문제에서 요것만 보고 xy의 최대 최소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2배의 x 더하기 y 빼기 xy. 자, 요거만 보시면 돼요. 2배의 x 더하기 y가 요거요.
2m 빼기 xy가 2분의 1 m제곱 더하기 100 여길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화살표로 가르치는 부분 있죠. 그걸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 최소 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차이 구할 때는 요 플러스 100이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0에서 20임에 따라서 최대는 0이고요. 최소는 2에서 가장 먼 마이너스 20을 넣으면은 이게 484가 되나요? 484에 2분의 1을 곱한 마이너스 242가 돼요. 이 상수는 차이를 구할 때는 중요한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40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요것도 제가 음소거를 하고 자, 핵심만 빨리빨리 저 모듈로 기호로 바꾼 거예요. n 더하기 10을 넘겼죠. mn 빼기 1을 저렇게 나타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게 모듈러 1000에 대해서 모듈러를 지금 생략하고 적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저렇게 해서요. 1000이라는 게 8 곱하기 25니까 일단 8의 배수로 맞추면 저게 4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 부분이 8의 배수이기 때문에 요 제곱 부분도 8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n 더하기 5가 소인수분해했을 때 2의 지수가 적어도 제곱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5의 배수에서 한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냐면은 먼저 125는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모듈러 5로 풀마 2가 잠시만요. 풀마 2 맞나요? 풀마 2 맞죠? 그래서 n 더하기 5를 t라고 치환을 해서 그 제곱수가 자, 저건 뭐냐면 이제 모듈러 25로 풀마 2가 건이니까 풀마 7, 풀마 12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저 셋 중에서 가능한 값이 저 가운데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2는 4가 되니까 모듈러 25로 24가 안 되고요. 144도 안 되고 2는 4도 안 돼요. 77에 49는 가능해요. 그래서 저 가운데 것만 해라는 거고요. 이제 125로 따져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마 7 요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쓴 거는 모듈 125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풀마 7이 해니까 플러스 25 플러스 25를 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제곱을 해서 가운데 게 해입니다. 자, 그 2차 합동식에서는 2차 방정식처럼 건이 2개 나옵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그래서 저 가운데 부분이 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는 좀 실수한 부분이니까 제가 실수한 부분을 빼고 보여드릴게요. 자, 실수한 부분을 제가 크레용으로 다 지우고 핵심 부분만을 보여드리면은 t가 125b 플러스 30이잖아요. 즉 n 더하기 5가 125b 풀마 3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n 더하기 5가 4의 배수니까 그래서 요거 모듈 4입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P가 4의 배수입니다. 4의 배수니까 잠시만요. 자, 좀 정리를 해드려야죠. 모듈 P가 4의 배수니까 우선 0부터 집어넣으면 0은 안 되겠죠. 이 자리수에서 걸리니까. 그리고 4를 넣으면은 나오는 해가 요 두 가지 종류의 해가 나옵니다. 결국 528과 464. 근데 8이 되면 안 되냐 했을 때 8을 실제로 넣어서 넘기고 계산해서 하다 보면은 요 조건에 딱 걸려요. m 더하기 n 더하기 10이 1000이 돼야 되는데 그 해가 나오긴 나오지만 요런 식으로 m 더하기 n 더하기 10이 1000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값이
지금 안 나오는 걸로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n으로 가능한 값이 두 개가 나오고요. m으로 가능한 값도 요 논리대를 그대로 지금 대칭식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m 더하기 n 더하기 10이 1000인 경우는 528과 464의 짝하고 464와 528의 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직접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은 이쪽이든 아니면 464, 528이든 64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 음성을 그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입니다. 여기서 AB 위에 점 D를 잡는데요. 요 AD 길이가 1입니다. ABC의 내심을 I라고 그랬습니다. CI가 잠시만요. 이거는 버벅대는 거는 좀 넘길게요, 빨리. 접선입니다. 자, 접선이라는 거고요. 버벅된 거는 좀 넘기도록 할게요. 네. 예. 그리고 IB는 20 잠시만요. 그 본래 문제를 한번 볼게요. IE가 20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IF 조건이 하나 있죠. 네. 그죠. 지금 결국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원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요 F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F 가운데 칠한 요 길이 구하라는 거고요. 자, 핵심만을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설명드릴게요. AFI하고 ADI하고 합동입니다. 자, 합동인 이유는 각이 일단 같고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 변 공통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20이고 여기 20인데 왜 여기가 20이냐면은 이 원에서 보면 이 원, 조그마한 원에서 보면은 요 각에 해당하는 현이 20, 요 각에 해당하는 현도 20이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지금 한 변이 같고 한 변이 같고요. 자, 꼼꼼하게 설명을 해야겠네요. 자, 이 빨간 각과 요 빨간 각이 같죠? 자, 빨간 각 옆에 각은 요 빨간 각이랑 요 각이랑 더하면은 또 180도죠. 그러니까 빨간 각에 180도 빼기 빨간 각 요 각하고 요 각도 180도 빼기 빨간 각이어서 각 두 개가 같으면은 각 하나는 자동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죠? 한 변과 양 끝각이 같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합동입니다. 그리고 또 닮음이 돼요. 자, 지금 제가 지목하는 거 보십시오. 요거하고 요거는 완전히 합동이고요. 요거하고도 닮음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저평각으로 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리고 요 둔각 있죠. AFI하고 IEC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1이고 20이고 1대 20 이것도 1대 20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빨리 감기를 해보죠. 제가 그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저래서 저기가 400이라는 거고요. 그죠? 20분 문제입니다. 아이고, 지나가 버렸네. 다시요. 자, 400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20대 40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1이죠. 요 안 변의 길이가 40인데 여기 1을 제외하면 39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9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이제 20분 문제입니다. 20분 문제는
도형 분할인데 이제 여기가 오목하게 들어갔다는 것이 조금 문제 푸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음수거를 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가운데 선분, 대칭 선분이죠. 이렇게 대칭 선분, 이렇게 선대칭이 된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떤 두 경우도 겹치는 그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여드리면, 맨 왼쪽은 저게 카탈론 넘버 있죠. n 더하기 이각형은 cn, 삼각형으로 분할하는 cn, 카탈론 넘버, 그럼 오각형이니까 저렇게 5가지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4분의 1의 63입니다. 이거 꼭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저 설명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내 목소리 나와라. 이 변을 기준으로 이거는 한 가지죠. 제3의 꼭지점이 여기라면 역시 2가지. 그래서 5가지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설명을 온전하게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4분의 1에 63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5가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변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3의 꼭지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2가지죠.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이 선분이 이어졌을 때 그 다음 대각선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죠. 2가지 그 얘기입니다. 이 변을 기준으로 저거는 이거는 한 가지죠. 저거는 한 가지죠. 네. 제3의 꼭지점이 여기라면 역시 2가지. 자, 제3의 꼭지점이 이 변을 기준으로 여기라면은 이렇게 2가지. 그래서 총도 그래서 5가지야. 5가지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해되셨으리라 보고 5 곱하기 5, 25가지죠. 자, 저 경우에는 자, 제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극형이 되겠는데요. 요 경우는 저는 이 오목하게 들어간 이 변을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은 이 긴 변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변을 기준으로 이 변을 포함한 제3의 꼭지점이 여기 있다면은 2가지가 여기 이렇게 이어지면은 여기 사각형이 생기니까 2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을 수는 없겠죠. 제3의 꼭지점이 여기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사실 일직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변을 포함한 여기 제3의 꼭지점이 여기라면 이 사각형만 분할하면 되니까 2가지고요. 여기라고 한다면은 1가지. 그래서 3가지씩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목소리를 지우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 경우는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자, 위에다가 다시 그렸습니다. 요게 지금 현실적인 그림이 아니라 요 위에 이 반쪽입니다. 요 반쪽을 조사를 해보면 전부 3가지씩이 나와요. 근데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모양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칠판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게요.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결론을 그냥 알고 덤비면은 굉장히 간단한데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그거를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이쪽에서 한쪽 꼭지점에서 이 중심하고 이어진 경우에는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이어진 선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이쪽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선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요. 이 사각형만 이제 나누면 되잖아요. 이렇게 될 건지 이렇게 될 건지 2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렇게 이쪽이 이렇게 연장돼서 사각형이 나오니까 또 두 가지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또 양쪽이 다 연장돼서 나오는 삼각형이라면은 또 한 가지가 나와요. 그럼 전부 몇 가지죠? 5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반대쪽에서도 반대쪽 꼭지점에서도 원래 이거는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면 역시 이 경우도 대칭적으로 5가지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2가지 경우가 안 겹친다는 겁니다. 자, 왜 안 겹친다는 건지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럼 이거 말고는 없냐? 그거를 또 사실은 증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증명을 제가 어젯밤에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연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을 포함한 이 네 경우가 아닌 그 삼각형의 꼭지점을 생각했을 때 이게 대칭선분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제3의 꼭지점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대칭선분이 되니까 이런 데도 안 돼요. 요거는 숨겨진 변이 연결되기 때문에 안 돼요. 요 변을 넘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는 가능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가능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그리고 이쪽 변을 포함한 제3의 꼭지점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또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보니까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형태만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나온 형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선분이 꺼진 경우에는 이게 그 대칭 선분 중에 하나가 꼭 그어지더라고요. 요 장구 모양 같은 곳에서. 그래서 이 경우가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경우를 또 그렇게 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어지고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이런 그 모양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가 꺼질 수 없으니까 자, 이거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꼭 이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자, 요때도 제가 해봤는데 자,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꼭지점 밖에 없죠. 그래서 네, 이 경우도 역시 이 변을 포함한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는 제3의 꼭지점이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되면은 대칭선분을 포함하게 되니까 자, 역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20번 문제는 이거보다 더 좋은 풀이를 알고 계신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계산은 다 합쳐서 9가 셋이니까 27, 27에다가 52, 60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